다 약이네요. 흥분되는 주사를 막 많이 꽂는다 그런 분들은 섭취를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아요. 보디빌딩 무대에 올라갔을 때 커버이고 이런 거 뭐라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성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추럴이요? 네. 이거 바르면 내추럴일까요? 안녕하세요, 잔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금천구 독산동 메가팩토리라는 창고형 약국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이런 창고형 약국 새기는 거에 있어서 약사분들의 반발이 조금 있으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가 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약사분들한테는 가운을 입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야에 있어서 소통하고 복약 지시를 하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창고형 약국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마구 담다 보니까 약사분들의 불만이 있고 우려를 제기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한번 올라가서 창고형 약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약이네요. 흥분되는 제품이나 패키지를 구경하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눈에 띄려고 패키지 디자인들을 엄청 잘하네요. 저희도 이렇게 디자이너분들이 패키지 디자인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걸 할 때 조금 많이 보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패키지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거를 내세우는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표기하는 각종 표시 사항들 있잖아요. 이 내용을 허가를 받아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제품들이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더 눈에 들어오고 훨씬 더 자극적으로 뭔가 효과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약이 없어요. 진짜 많이 드시는 오메가3 있네요. 오메가3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3대 영양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서 파는 오메가3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 온라인도 괜찮고 한데 왜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걸 추천하냐면요. 이 오메가3 원료 같은 경우도 만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독일의 KD 파마라는 데랑 알래스카 오메가요. 이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한데 모든 우리가 아는 영양제 파는 브랜드들이 다 그냥 여기서부터 받아서 라벨만 포장만 바꿔서 나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열이나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료를 받아서 가공해서 보관돼 있는 게 한국에 넘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산패 검사나 성분 검사가 없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원료 자체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정밀 검사를 해요. 그다음 이 원료가 바로 국내에서 이제 포장돼서 소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통 구조나 단계나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웬만하면 크게 안 나면 오메가3 같은 건 국내에서 정식 수입돼서 건강기능식품 마크 붙어 있는 걸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항상 미국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게 3자 인증, 3자 인증 막 이런 얘기하는데 걔네는 이제 3자 인증이라는 게 민간 기업에서 입증하는 거고 아이허브에서 파는 것만 보더라도 지네가 3자 인증 만들어서 인증받은 척 하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붙은 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인증한 거예요. 공인 성적기관에서 제품 완제품을 만들면 검사를 하거든요. 와, L-카르니틴 60개 들어있는데 13만 원이면 30개면 6만 5천 원이네요. 아, 근데 좋은 거 들어갔네요. 이 코바마이드가 비타민 B12 중에서 압도적으로 고가의 원료예요. 비타민 B12가 여러 원료 형태들이 있어요. 네, 코바마미드는 대부분 함량이 많이 안 들어있는 게 이 원료 자체가 열에 취약하고 안정성이 잘 없어서 좀 고도의 가공 공정이 필요해요. 카르니틴은 아쉽게도 500mg밖에 안 들어있네요. 카르니틴은 최소한 한 2,000에서 3,000을 한 번에 먹던가 아니면 식후에 500mg씩 나눠서 드셔야 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조금 아쉽다. 코바마이드 들어있는 건 좋네요. 특이한 게 비타민 B군 영양제가 수험생 영양제로 있네. 지금 여기 보면 성분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분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타겟이랑 효능별로 어떻게 보면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 영양제 보면 피로 회복이랑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비타민 B군들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거는 유황량의 메가트루가 활성 비타민으로 B6랑 B12 그러니까 함량이 너무 많지 않게 배합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 함량이 낮은 거를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차피 강력은 더 비싸고요. 이 함량 낮은 것들은 내가 용량을 조절해 먹을 수 있어요.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너무 고함량으로 먹으면 속 불편하게 느끼고 어지러움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적당 함량들로 다양한 영양소들이 종합 비타민 형태로 거의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먹기 좋은 영양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특이하게 비타민 B12가 종류별로 다 들어있네. 여기 보면 코바마미드랑 메코발라민 비타민 B12가 두 가지 활성 형태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코바마미드가 이 메코발라민보다 원료
원료가가 훨씬 더 비싸요.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는 성분 중에 하나여서 또 원료 가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안 넣는 경우인데 여기에 되게 저용량으로 들어있지만 이게 보디빌더들한테 중요하냐면요. 스테로이드 중에 자주 맞고 시즌에 되게 작용이 빨리 오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피온산이라고 하거든요. 일부러 활성 성분, 그러니까 뭐 테스토스테론에 프로피오네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테스토스테론은 그 자체를 몸에 주사하게 되면 몸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토스테론보다 확 올랐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프로피온산 같은 걸 붙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과 지방의 기름이 잘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산을 붙여서 혈액에서 천천히 테스토스테론이 방출되게 하는 거예요. 이 프로피온산이 몸에서 분해가 되려면 코바마미드를 필요로 해요. 이 코바마미드가 만약에 몸에 부족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 메틸말론산이 많이 과다 생성돼서요. 간 대사에도 엄청 안 좋고요. 몸에 독소가 거의 쌓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주사를 막 많이 꽂는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B, 12 중에 코바마미드의 섭취를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 신경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신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는데 코바마미드 말고 이 메코발라민 같은 경우도 되게 신경계에 좋은 거기 때문에 비타민 12 자체가 스테로이드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유독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드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간 코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은 가네진이랑 우루사랑 실리만이에요. 이 가네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에서 만들었는데 보통 간보호제 하면 많이 쓰는 생각하는 성분이 국내에서는 밀크시슬 아니면 UDCA거든요. 근데 가네진은 특이하게 그 성분들이 아니라 그냥 오토로산 카르니틴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먹어봤지만 간 개성하는 거에 있어서 나름 효과를 느꼈었거든요. 그 외에도 간의 대사 환경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UDCA 같은 경우는 보디빌더 분들이 또 많이 섭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단백질과 너무 많은 음식량을 섭취하다 보니까 소화 기능에도 좋지만 간 피로를 줄이는 기도 하거든요. 간보호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미클시슬인데 에스트로겐 효과가 있다는 좀 잘못된 정보가 퍼진 적도 있었어요. 에스트로겐 활성되는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미클시슬 같은 경우는 효능에 대해서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 세포에 보호막을 입혀서 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간을 쉬게 함으로써 간이 회복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른 장기에 부담이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UDCA를 많이 드셨고 UDCA가 나는 별로 딱히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는 가네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성분들 공부할 때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이게 멍크림이라고 해요. 멍이 있거나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럴 때 멍크림을 바르면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이 멍크림의 주된 성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약사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지금 보면 유효 성분이 헤파리노이드라고 있어요. 헤파리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 전환을 많이 띠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혈액을 이렇게 뭉치는 만드는 성분들이 대부분 다 플러스 형태의 성격을 띠어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혈액이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르시면 멍도 당연히 없어지지만 많은 보디빌더들이 특정 부위가 더 좋아 보이는 걸 힘들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부위가 더 갈라지고 보디빌딩 무대에 올라갔을 때 커 보이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바를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했던 성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근육을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운동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종이 생겨요. 근데 무대 위에서는 스킨이 근육에 쫙 달라붙는 게 중요해요. 지방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미세순환에서 이 모세혈관들이 좀 제 역할, 제 상태가 아닐 때는 거기서 안 좋은 부종들이 옆에 수분들이 차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헤파리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들이 확장되면서 밖에 있는 겉도는 수분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타바겐 겔이라는 게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무정형 엑세신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주 성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헤파리 같은 경우가 이 모세혈관 미세순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이 무정형 엑세신 같은 경우는 그 모세혈관들의 벽을 강화시켜요. 추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모세혈관이 강화돼서 삼투압 현상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모세혈관들이 밖으로 수분이나 영양분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정형 엑세신이랑 헤파린을 몸에 좀
어떤 약점 부위에 바르면 약간 근육이 스킨에 더 잘 달라붙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막 남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좀 뭔가 특정 부위가 뭔가 좀 뭉쳐있고 지금 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스킨에 안 붙고 하면 이거 추천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티바겐 겔 같은 경우도 헤파린이랑 무정형 에스신이랑 실리실산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실리실산이 글리콜 형태로 들어있어요. 근데 실리실산 글리콜 형태로 넣게 되면 분자가 좀 더 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요. 발화가 잘 안 돼요. 혹시나 그런 파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파스 냄새가 싫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실리실산 메틸이 아니라 실리실산 글리콜 형태로 돼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기 아무튼 이 두 개가 제 생각에는 멍크림으로는 제일 비슷하고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양전화, 음전화로 설명해서 트롬빈이라고 해요. 혈액을 응고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티트롬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존재해요. 혈액 응고를 막는 건데 그게 평소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헤파린이 들어가면 안티트롬빈의 효과가 몇백 배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트롬빈을 잡아먹어 버리면서 혈액 뭉친 거나 이런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이 더 그 부위에 잘 되게 해주는 거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바르면 근육 컨디션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추럴이면 할 것 같은데요. 내추럴이요? 네. 이거 바르면 내추럴일까요? 아나볼릭에 영향이 없으면 내추럴 아닌가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내추럴 구분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와다에 더 금지하는 성분을 썼냐 안 썼냐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파스코너에서 제가 조금 흠박한 정보들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성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제품으로 볼게요. 유효 성분이 실리실산 메틸이랑 멘톨이에요. 이 실리실산 메틸이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면 실리실산으로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파스 생각하면 향 나는 게 이 실리실산 메틸에서 나는 향이에요. 이 실리실산 자체가 몸에 들어오면 항염증, 통증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실리실산은 통증 완화하는 효과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 해서 이 통증과 염증과 관련된 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스타글라딘을 대부분 다 억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스타글라딘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근육 성장과 관련된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손상이 되면 프로스타글라딘이 발생돼요. 그로 인해서 붓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근육이 회복하는 아나볼릭한 과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걸 억제하는 약물을 먹을 경우는 근 성장에 방해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실리실산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특히 경피,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혈관을 좀 확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혈관을 좀 확장해서 덧산이나 쌓여있는 피로를 뭐 빨리 빼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톨만 들어도 되게 시원한 감이 있잖아요. 이걸 피부에 바르면 냉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시원함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지질 이 사이를 늘려서 다른 약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 게 이 L-멘톨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실리실산 메틸이랑 L-멘톨이었는데 엔세이드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프로스타글라딘을 훨씬 더 억제할 수 있어요. 실리실산 같은 경우는 염증과 통증을 만드는 문을 딱 이렇게 골키퍼처럼 막으려고 한다는 입장이라면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COX 요소라고 그러니까 그 공장을 굉장히 잘 억제하거든요. 통증이나 아픈 게 있으면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걸 바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타글라딘을 너무 많이 억제할 수 있어요. 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즌이 있잖아요. 피크위크라고 해서 시합 기간이 다가왔었을 때 몸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프로스타글라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확장이 되면 소변이 더 잘 걸러지고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스타글라딘을 억제하는 순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죽여버리면서 이걸 거르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장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프로스타글라딘을 억제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복부 팽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시즌에 피크위크 때 시작 때 들어가서 복부에 팽만감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는 피크위크가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엔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정말 아프거나 하면 발라야 되지만 시즌 중에나 이럴 때는 드시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가 엔세이드 관련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소염 효과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디가 아파서 막 신경이 저릿저릿하고 몸이 너무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면 약국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즌이다 하면 좀 피하시는
한 개 맞고, 그 다음 또 약사님께서 추천하신 게 지신록 수입자의 제놀 록소파워 겔이거든요. 이거는 엔세이드 성분 록소프로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L-멘톨이랑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L-멘톨이 들어있으면 냉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시원하다고 느껴요. 그 시원하다고 느껴주는 게 되게 기분 좋거든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리고 여기에 에탄올까지 결합돼 있어요. 근데 에탄올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피부에는 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막이 있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에탄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방을 약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잘 흡수가 되고, 멘톨이랑 에탄올이 만나면 화한 쿨한 향이 배가 돼요. 발화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디클로맥스에 비해서는 엔세이드 성분이 좀 낮고 적당한 항염 소염 효과에 쿨링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토코페놀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 아마 E일 거예요. 왜 비타민 E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멘톨도 그렇고 에탄올도 그렇고 피부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독식자라는 회사 되게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되게 잘 만든 제품 같아요. 제일 유명하던 맨솔이죠. 쿨이 있고 핫이 있는데, 아마 쿨은 맨솔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 성분이 보니까 바닐릴 부틸 에터라는 거예요. 이게 캡사이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뜨거움을 느끼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뜨겁게 느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뜨겁게 느끼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뜨겁게 느끼면 혈액이 그 부위로 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전에 일부러 부상 안 당하려고 이런 핫크림을 바르잖아요. 온라인에서 파는 핫젤류도 좋은데 아마 약국에 있는 제품들이 훨씬 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맨솔에다 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성분이 알코올이랑 멘톨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멘톨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랑 만나면 더 쿨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거는 정말 그냥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지는, 이거는 안티프라민이랑 효과가 비슷하네요. 신신이 사실 이런 파스 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여기도 보면 실리신산 메틸이랑 멘톨이 주 성분이에요. 이 실리신산 메틸의 특징이 분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돼서 화한 향이 강해서 뭔가 바른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데 발화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남한테 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한 것들이 있거든요. 실리신산 메틸이 아니라 아까 전에 똑같은 이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에서 만든 건데, 실리신산 메틸이랑 멘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캄파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캄파가 어떤 거냐면, 이런 물파스의 대표적인 발랐을 때 나는 체감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캄파거든요. 캄파가 이 반대의 작용제예요. 처음에 바르면 차가웠다가 뜨거워져요. 그게 이 캄파의 효과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캄파라는 성분이 신경 말단을 차단해요. 그래서 신경 말단을 잠깐 차단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말씀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런 파스 제일 많이 저게 바르는 형태거든요. 간지러운 부위에 많이 발랐어요. 근데 왜 간지러운 부위에 많이 바르냐면, 이게 사실은 간지러움증 억제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기 물린 데 발랐으면 신경말단을 차단해서 가려움을 조금 덜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바르면 차가워졌다 뜨거워지면 그게 아픈 데가 낫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캄파라는 성분이 반대작용제여서 차가웠다가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프라민이나 신신 물파스 이런 게 훨씬 더 성분도 그렇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런 파스 형태의 장점은 바르면 공기가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성분이 좀 적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패드나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쭉 지속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쓰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좀 보면 다 똑같아요. 실리신산 메틸, 멘톨, 캄파. 이 일본 제품도 좋지만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뭐냐면, 함량도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토코페놀 아세테이트가 들어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E거든요. 이런 화학 성분이 닿으면 피부가 따갑거나 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한 성분도 들어있고,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서 그냥 비율의 차이 같아요. 이거는 캄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멘톨, 그 다음 실리신산 멘틸. 국산 본토 브랜드 지신록 십자나 종근당 제품도 전혀 부족할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성분은 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소포장된 게 많이 포장된 게 편리성은 높은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스파우트 이 파우치 이 자체가 생산 원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파우치 제품을 사실 바에는 통을 사신 다음에 그냥 쉐이커를 좋은 거 사셔서 그 안에 담아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성분도 훨씬 더 좋은 거를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WPI가 대부분인 제품도 있는데, 지금 2kg에 5만 원짜리들은 보면 분리대두 단백이 대부분인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MPI가 섞인 거 있는데, 이게 한국 보충제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해외에서는 WPI면 WPI, WPC면 WPC, 아니면 WPI랑 WPC 정도 썼고 다양한 거를 그냥 정말 티 안 나게 섞는다고 하면, 국내 제품들 같은 경우는 ISP, 그러니까 분리대두 단백이랑 MPI 같은 경우 되게 적극적으로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이 미국 제품들이랑 안 돼요. 한국 회사들이 생산 원가가 더 높아야지만 성분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실 놓아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다 모르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ISP도 팔고 WPC도 팔고 있지만 저는 유청, 웨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대부분 다 유청을 더 선호할 거예요. 먹어보면 맛이나 소화 속도나 아미노산 구성 자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건강이네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뭐 약국에 입점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 잠백이 블랙 파워샷이 가운데 딱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다 진열하는 순간 식약처에서 연락 올 거예요. 여기 제품 진열하지 말라고. 잠백이가 굉장히 친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네요. 오아가 이게 3대 500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3대 500은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되게 극소량이고 원래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오아 제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좋고 그렇다고 성능이 막 엄청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저렴하게 접하기 좋은 이런 소형 가전제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 이 메가팩토리에도 오아가 들어와 있네요. 오아 화이팅입니다. 오늘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메가팩토리를 방문했어요.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정말 인테리어 이런 거 없이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막 쌓아두고 이제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쉽게 원하시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섹션별로 구획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약품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와서 구경해 보시면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가팩토리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창고형 약국이 아니라 도매 약국부터 동네에 있는 일반 약국도 한번 방문해 볼 생각이에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